당신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가난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 맨손으로 제국을 세운 록펠러,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지금부터 그 선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930년 대공황 시절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워런 버핏. 그의 아버지는 주식 중개인이었지만 경제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린 워런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해서 떠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살에 그는 코카콜라 6병을 25센트에 사서 한 병에 5센트씩 팔았습니다. 5센트의 이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5센트가 오늘날 1000억 달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마라. 저축하고 남은 것을 써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뭘 합니까? 먼저 뭘 삽니까? 새 옷, 새 신발,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월말에 통장을 보며 한숨 쉽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퍼핏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도 60년 전에 산 집에 삽니다. 31,500달러짜리 집입니다. 세계 5위 부자가 말입니다. 그는 매일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3달러짜리 메뉴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는 답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산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다. 19세기 말 존 딥. 록펠러는 회계사무원이었습니다. 추급 4달러. 당시 빵 한 덩이가 5센트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 수입의 10%는 무조건 기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4달러도 모자란데 무슨 저축이냐? 무슨 기부냐? 하지만 록펠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베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40년 후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 빌 게이츠의 2배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검소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5센트, 10센트까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돈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돈을 귀하게 여겨라. 당신이 번 돈 1만원. 그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땀입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오늘 1만원을 쓰는 것은 30년 후 1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절약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낭비가 미래의 큰 빈곤이 됩니다. 한국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같은 시계를 찾습니다. 30만원짜리 세이코 시계. 재벌 총수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좋은 시계를 안 차십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간다. 명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만듭니다. 300만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월세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5달러를 벌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차고에서 엔진을 만졌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5년 후 그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모델 T. 그리고 20년 후 그는 미국에서 2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남들이 노는 시간에 일했다. 그게 전부다. 2번째 법칙. 시간을 투자하라.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죽입니다.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씁니다. 배우고 만들고 성장합니다. 버핏은 하루에 80%를 읽는 데 씁니다. 그는 86세입니다. 여전히 배웁니다.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더 나은 투자는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까? 새로운 책을 읽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내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5년 후도 똑같을 것입니다. 가난의 사슬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20대에 그는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침낭을 들고 친척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코딩을 배웠습니다. 30세에 그는 첫 회사를 팔아 22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돈으로 평생 놀았을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 돈을 전부 새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페이펄, 테슬러, 스페이석스. 3번 다 망할 뻔했습니다. 3번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의 자산은 2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16시간 일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모른다. 3번째 법칙.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일어서는 횟수입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국의 정주영 회장은 소 한 마리 값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 돈으로 쌀가게를 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5번째 사업. 현대건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해봤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해봤어요? 당신은 진짜 시도했습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까? 10번 해봤습니까? 100번 해봤습니까? 버핏은 11살에 첫 주식을 샀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12살에 또 샀습니다. 또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끈기의 힘입니다. 4번째 법칙. 건강을 지켜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당신이 차를 한 대 봤는데 평생 그 차만 타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히 관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 번만 받는 선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주고라도 하루를 더 살고 싶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매일 30분 걸으십시오. 술을 줄이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채소를 드십시오. 잠을 자십시오. 이것들은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10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법칙. 빚을 멀리하라. 가난의 사슬에서 가장 무거운 고리는 빚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빚을 지지 마라. 특히 카드 빚을 지지 마라. 카드 빚의 이자는 연 20%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든다. 은행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카드사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자를 낼수록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만큼 그들은 부유해집니다.
록펠러는 평생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퍼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금으로 삽니다. 살 돈이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없는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평생 그 빚을 갚느라 허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갚으십시오. 작은 빚부터 갚으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갚으십시오. 빚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난의 사슬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그 사슬에 묶여 살 것인가. 버핏은 11살에 선택했습니다. 록펠러는 20대에 선택했습니다. 머스크는 30대에 선택했습니다. 정주영은 40대에 선택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1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둘째, 매일 1시간씩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십시오. 기술을 배우십시오. 셋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하루 30분 걸으십시오. 술과 담배를 줄이십시오. 넷째, 빚을 갚으십시오. 작은 빚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으십시오.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만이 끝입니다. 퍼핏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심는 나무가 10년 후 당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퍼핏도 했습니다. 록펠러도 했습니다. 머스크도 했습니다. 정주영도 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난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가난의 사슬을 끊읍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